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을 것이다. 오늘부터는 더 마인드 이원칙 상상을 통해 무의식의 다알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그건 진짜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땅에 심어야 한다. 저자는 이 씨앗을 심는 행위가 바로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렇게 목표 설정을 첫 장에 내놓을 정도로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대부분 취준생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보면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은 스스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삶. 우리는 이처럼 평화로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삶이 아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말이죠. 당신은 오늘도 너무 바빴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역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 같은 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온 결과 당신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일과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제의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은 없습니다. 잠에 취해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고 싶긴 뒤에 옷을 입힙니다. 아이의 아침을 먹이고 싶지만 본인도 아침을 챙길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한 직장에서는 오늘의 업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 못한 업무가 남아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정해진 퇴근 시간을 훌쩍 넘어 회사를 나섭니다. 집에 도착하니 배우자와 아이는 이미 잠이 들어 있습니다. 대충 배달 음식 하나를 시켜 맥주 한 캔과 함께 TV를 보며 SNS를 통해 남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봅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1시? 이제 내일 출근을 위해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잠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렇게 행복한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나? 외가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과 똑같습니다. 모든 요소를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운이 좋아 나와 잘 맞고 괜찮은 여행지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럭저럭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에 도착한다고 하면 여행 자체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뿐인 찬란한 인생을 운에 맡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저자는 진짜 원하는 삶인지 확실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일상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설레는지 점검해보라. 로또가 되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해봅니다. 하루 만에 내 손에 30억이 생긴다면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고 미치도록 설레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겁니다. 이런 감정이 든다면 우리가 정한 목표는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표대로 사는 삶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 자체가 즐거워지게 됩니다.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을,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상상해보라. 우리는 목표를 잡을 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성이죠. 저자는 현실성 있는 목표는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목표가 1억 모으기라고 가정해본다면 1000만원씩 10개월만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액이죠. 그렇다면 월 30만원씩 30년을 모은다면 어떨까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30만원 정도면 술값 몇 번 아끼면 되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30년 뒤에 통장에 1억이 모여 목표를 이뤄낸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상상한 그 모습이 설레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 목표입니다. 저자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가짜 목표라고 합니다. 진짜 목표는 비현실적이어야 하고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지금 받는 월급의 10배를 벌어 1년 만에 1억을 벌어보자와 같은 것이 진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진짜 목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줍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한다면 절대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문장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문장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은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스스로가 원하는 진정한 목표를 이뤄내게 되면 삶의 주도권은 본인에게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리가 없죠. 저자는 이렇게 진짜 목표를 찾기 위해선 죽어도 하기 싫은 것들을 걸러내야 하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노트를 꺼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직설적으로 적고 그 일 대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레는 목표만 떠올리면서 진짜로 원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와 같은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걸레질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요리를 알려주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맨손으로 꺼내야 하며 항상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밤낮 가릴 것 없이 거래처를 찾아야 합니다. 손님들의 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먹다 남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으로 매번 막히는 하수구를 뚫어야 하고 푹푹 찌는 여름날에도 수많은 화구 앞에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식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얼음물에 수없이 손을 담궈야 하기도 합니다. 비위가 약하고 더위에 약한 사람이 요리사를 목표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원하는 것을 찾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목표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삶의 모습이 바뀐다. 위치를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원하는 위치로 간다는 보장은 0%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시학원에 앉아서 수학 강의를 들으며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선수를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죠. 10배의 법칙 저자 그랜트 카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나타나라. 그 외에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본인이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방향이 아예 다르거나 혹은 목표 자체가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목표가 입력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최단거리로 움직일 겁니다. 바로 성공이란 목적지를 향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 깔아놓은 레일을 달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레일을 달리는 사람은 인생의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